오늘 경기도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경기장 외에 다른 경기장으로 살짝 좀 눈을 돌려보면은 상당히 좀 경기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었죠. 중국 쪽에 있는 경기장도 그렇고요. 일본 쪽에서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우리 쪽에서는요. 중국 따라갈까 일본 따라갈까 여러 가지 좀 흔들거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막판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을까요? 오늘 경기 함께 분석해 보시죠. 해설에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오늘 시장 그래도 오랜만에 저는 매매를 조금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좀 저는 포지션이 좀 크게 갖고 가고 있었는데 그쪽이 오늘 좀 반등이 좀 그쵸.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네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에서 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좀 오랜만에 좀 매매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성장주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웠던 선수들 많으셨을 것 같고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뭐 시장이 그 뭐 60일선 저항 계속 두 번 맞고 있는데요. 뭐 수급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펀드 유출도 약간 좀 있는 것 같고요. 1단위로는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래도 뭐 1900선 넘어가면서부터는 들어오는 자금보다는 빠지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이 한 4, 5%뭐 이게 밀려나게 되면서 약간 심리에도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종목별로는 뭐 한전같이 뭐 신고가 되는 쪽도 나오고 좀 차별화된 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 분위기보다는 선수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그 능력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야기해볼 만한 선수 9명입니다. 라인업 보시죠. 오늘 타선입니다. 1번은 코리아나, 2번 한국전력, 3번 인트론바이오, 4번 캠시스, 5번 현대공업, 6번 비아트론, 7번 LG생활건강, 8번 OCI, 9번 코스맥스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은 다 출루를 했습니다. 출루율 좋고요. 홈런도 한 명 있습니다. 4번 타자 캠시스 올라와 있고 다 양봉이라는 점도 좀 특징되겠네요. 어떠세요? 오늘 선수단? 네, 오늘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왜요? 리스트 짜면서 이게 계속 한 3번 정도 리스트를 바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장 마감하면서도 좀 변화가 있었긴 하지만 그쵸. 다들 너무 잘 쳐줘가지고 이걸 누구를 또 4번으로 보내야 될지 누구를 또 뭐 9번에 있는 코스맥스마저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그쵸. 보여줬기 때문에 좀 네.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네. 좀 그런 리스트였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품 쪽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대체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 이슈인 캠시스 같은 경우는 좀 홈런을 쳐주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4번 타자는 캠시스 뭐 전기차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갔는데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도 아침에 거의 1등이었어요. 거래 대금도 네. 뭐 상당히 좀 집중됐던 것 같고요.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쪽 IT 장비군도 계속 좀 시세를 내는 것 같습니다. OCI 오랜만에 뭐 반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전의 신고가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가하고 코리아나 뭐 코스맥스, LG 생활건강 이렇게 화장품주의 선전도 오늘 눈에 띄었었는데 중국 시황 빠지는 것보다는 화장품이 좀 상당히 장끝까지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라인업에 제가 봤을 때는 특징이 화장품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시작과 끝도 화장품 이 선수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화장품 쪽 잘하시잖아요. 좀 한 선수 콕 집어서 이야기를 좀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LG생활건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MVP였죠. 클리너 트리오였죠. 네, 맞습니다. 클리너 네네, 트리오도 맞아요, 말씀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일단은 좋은 뉴스가 한 2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화장품 국가별 수입 데이터가 좀 발표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한 58%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YOY로요. 전년 대비. 대비해서 58% 성장을 했는데 뭐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0.5%에서 0.8%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미국이 그나마 한 1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 한국 화장품이 한 58%가 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센티멘탈이 좀 많이 살아나면서 좀 큰 폭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화장품이 좀 상승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좀 사드 배치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좀 가격선이 좀 많이 저항을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고요. 낙폭과대인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사드 배치 무산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뉴스에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좀 빅딜을 하면서 북한을 좀 압박할 수위가 높아진다. 그렇다면은 사드 배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화장품 5에서 10%씩은 다 오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 지금 현재 주가의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의 랠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도 저희 장보연 남자에서 오늘 화장품 쪽 짚어주셨죠. 네, 예. 관 선수 좀 짚어주세요. 네, 저도 코스맥스인데요. 네네. 오늘 9번 주신 9번 타자죠. 코스맥스인데 내용을 아까 다 뭐 설명을 드렸어요. 뭐 아까 이제 중국 쪽 수출입 동향도 아까 화장품 쪽에서 네, 언급해 주셨는데 나왔더라고요. 네. 뭐 2월달에 입국자 수 같은 경우도 국내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드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게 될 거라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1차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였었고 버스 쪽에 쓰는 그쵸, 그리고 맞아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그 콘텐츠도 화장품이나 있어요. 그렇죠. 네. 화장품 쪽 지나서 이제 콘텐츠까지 맞아요. 세 가지가 최근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뭐 급락이 나왔던 상황인데 조금씩은 안정적으로 좀 바닥은 다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맥스는 일단 뭐 단계 좀 급락했던 데다는 저가 메리트도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장 저렇게 빠지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 소비가 확 살 것이냐 네. 또는 이제 여행객 수가 정말 우리 전망대로 잘 와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약간 남아 있겠죠. 근데 네. 주가가 저렇게 좀 많이 밀려 있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뭐 단기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2월 초에 무섭게 빠지면서 화장품주의 투자 심리 위축을 자극시켰던 게 코스맥스의 부진한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죠. 그때 그 워닝 내용 좀 쇼크였죠. 다시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좀 현재 가격 구간이면 이 부분도 모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밸류가 뭐 30배였던 것이 한 20-30% 빠졌기 때문에 그냥 그 직관적으로 봐도 한 20배 중반까지는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찔해요. 그럼요, 예, 아주 안 좋죠.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차트들이 코스닥에도 많고요. 코스닥 네.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쪽에도 많고요. 그리고 거래소, 화장품, 뭐 음식료에도 일부 종목군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같은 패턴인데 누구는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차이가 나왔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쇼크가 나왔던 쪽들은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센티멘털 건드려서 빠진 쪽들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네. 전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더 이제 세게 가팔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추가로 더 밑으로 더 확 그러니까 과도하게 또 밑으로 내릴 만한 명분도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봅니다. 오늘 네. 화장품 선수 가운데서 가장 강했던 선수가 바로 코리아나죠. 이 선수는 또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좀 분위기를 몰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네네. 이거 사실 이걸 어떻게 코리아나는 봐야 될까요? 예, 네. 4분기는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분기까지 이미 영업이익 보시면 3분기 거랑 연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4분기에 거의 못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자세히 뜯어보시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연간으로 일단 좋았던 부분들은 지금 밸류로 봐도 엄청 밸류가 세요, 얘네가. 아까 40-50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4천억도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있어도 이게 다른 쪽하고 봤을 때는 아주 싼가? 뭐 이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반통을 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은 안 좋았지만 네네. 추가로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많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권 과장님, 화장품주도 이제 단기 바닥은 좀 다졌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요 크림으로 좀 유명합니다. 게이송의 마요 크림을 ODM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뭐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따이공들이 막히면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따이공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큰 따이공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수출이 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각국 간에 갖다 파는 보따리상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따리상들이 이제 큰 보따리상들은 물론 뭐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영업이익률은 줄긴 했습니다만 네. 큰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국 수입에 대해서 58%가 늘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버스가 12대가 서 있더라고요. 이게 다 중국인들 버스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가요? 평소에는 어느 전 정도 평소에 수준이에요? 5대 이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네. 12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중국인들이 많이 늘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면세점 판매도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호텔 신라도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센티멘트는 안 좋아졌었습니다. 센티멘트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9월부터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업황은 견고했다. 업황 자체는 살아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이 부분이 살아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메르스 나오면서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는데 뭐 살아나는 것이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게요. 어떤 선수 보실까요? 네, 오늘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좀 좋았죠, 반등세가 좋았죠.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인트론 바이오가 거의 뭐 신고가 행진을 좀 신고가 썼어요? 네,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바이오주 중에는 오늘 좀 대장주가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는 진짜로 라이센스 아웃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 뭐 사실적인 부분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매니저라든지 왜냐면 지난번에 한미 약품을 상승하면서 매니저 못 담았던 바이오주가 없던 매니저들은 수익률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담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빠지던 나오던 안 나오던 일단은 담고 보자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트론 바이오만 봤을 때는 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가 임상 2A 시험 계획 승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 B까지 갈 때까지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2상 이런 순서대로 아닌가요? A, B는 뭐예요? 일단은 1상을 성공을 하고요. 2상 A를 신청을 합니다. 2상 A에 이제 인체 모의하다는 시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상 2B로 들어갑니다. 임상 2B가 이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죠. 네. 임상 2에서도 이렇게 또 단계별로 나눠졌군요. 예. 인트론 바이오 외에도 오늘 뭐 메디톡스도 상당한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전통적인 제약주들보다는 바이오주 쪽으로 조금씩 맥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쪽 섹터에 대해서 허 의원님 오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메디톡스도 다 뭐 화장품 제약 뭐 같이 움직였던 거라서요. 뭐 역시 아까 말했던 뭐 중국 모멘텀 연결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근데 자체로는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그냥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닌데 3분기에 얘네가 반토막 쇼크를 냈던 작이라서 그러니까 실적 앞두고 나서 좀 이제 반신반의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죠. 그리고 저 음봉 두 개 크게 맞았던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다 빠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거를 충분히 벗겨서 올릴 만큼 실적은 견조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얘네가 워낙에 시장 예상보다 한 50% 덜 나왔던 실적인데 이번에는 3%인가요? 4%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4분기만 뜯어놓고 보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폭을 좀 키우는 요인이었다 보고 있고 전체로는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쪽은 다 올라간다고 보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제 판단에는 네. 그러니까 좀 선별적으로 움직임들이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좀 성장 섹터에 초점이 좀 맞춰졌네요. 화장품하고 저희가 제약바이오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최근 들어서 또 경기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면서 꾸준히 움직이는 선수가 한국전력입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 다시금 경신을 했는데 사실 이 선수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동안 한국전력 좀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한 2달 전쯤에 좀 사두면은 채권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 2달 부분이 전이요? 네, 네. 그 2달 전쯤이었던 것 같고요. 방송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샀으면은 네, 수익 많이 났겠네요. 두 달 네, 전쯤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네, 벌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작년 한 말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좀
굉장히 좀 큰 양선을 좀 냈거든요. 오버슈팅 나온 네, 이제는 좀 오버슈팅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총 2위 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큰 주식이 좀 급락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 있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버슈팅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허 위원님도 오버슈팅으로 보세요? 그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좀 뭐 항상 우리가 저 뭐죠? 그 원론적으로 한 얘기 있잖아요. 뭐 누구나 인정하는 큰 뭐 이런 얘기요? 아니 이건 이제 이격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큰 상승 이후에 근데 거래량은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제 판단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큰 상승 이후에 네. 장대 양봉 장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 뭐 2, 3일 후에 고점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밸류는 올해 얘네가 네트가 2015년도에 네트가 13조 원인가 그랬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일회성으로 그 강남 부지 그 들어왔던 것 합쳐서 그 정도인데 올해도 한 7조까지는 한다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5점 몇 배밖에 안 나와요. 네. 밸류는. 그러니까 밸류로 봐서는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성으로는 조금 겁나는 구간대 있는 거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밸류 네. 보고 다시 한번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PBR 기준으로도 한 배 미만이고 PER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구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좀 간략간략하게 나눠봤고요.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MVP 뭐 상승은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신 거 아니세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MVP입니다. 오늘 7번 타자였고요. LG생활건강 뽑았습니다. 2.77% 상승 85만 3천 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약간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하셨던 분들 이제 이번 주 경기도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힌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뭐 그다지 나쁠 것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유가가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2불 정도밖에 움직이는 게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흐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밀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 시장에서는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건든 부분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뭐 차스닥 쪽에서 5%가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무래도 매도에 동참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급 이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뉴스를 찾아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바화, 제약 바이오 화장품 쪽이 섹터 쪽의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스타팅을 끊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3월 한 달 정도는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좀 좋지 않겠는가, 좀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성장주로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 지금 반등을 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뭐 나스닥이 굉장히 큰 양봉을 좀 내면서 한 2% 정도의 양봉을 내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시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줘야지 주가가 좀 오르기 마련인데 요즘에 거래량도 상당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쉽게 좀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경기 분위기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수급 공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 근래 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하락을 했던 거는 연기금의 펀드를 좀 조정하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연기금의 펀드를 이제 기관들을 좀 옮겨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식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서 좀 종목별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매수세로 좀 동참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이렇다 할 만한 매수세가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좀 어느 정도 수급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좀 자리가 잡힌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도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수 구성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내일 경기에서 활약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클린업 트리오는요. 1번은 아진산업이고요. 2번은 골프존 유원홀딩스, 3번은 LG생활건강입니다. 권 과장님 상당히 좀 의리가 있으세요. 이 한 선수 딱 괜찮다 싶으시면은 꾸준히 좀 팔로우업을 해주시는데 보니까 골프존 유원홀딩스하고 LG생활건강은 지난주에 클린업 트리오였죠? 네, 맞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네요. 네, 일단은 뭐 저는 보통 한 종목 하면요. 짧게는 뭐 한 6개월, 길게는 한 2년, 3년도 좀 들고 가는 그런 성격으로 좀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기업 자체가 좀 나빠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우직한 매매선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으시는 네네. 분들께는 상당히 또 귀가 솔깃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선수씩 볼게요. 아진산업이요? 네, 일단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입니다. 근데 뭐 신고가 내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쪽 개폐 장치를 좀 만들어서 현대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뭐 작년 기준으로 PER 5배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한 3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쪽의 현대 기아차 쪽에서 7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PER 밸류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PER 5배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해서 일단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제가 늘 이 보호예수 물량, 이 수급적인 이슈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네, 이 종목도 물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보통 쌀 때는요 보호예수 물량이 안 나오기 좀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신다면은 그리고 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 공모가가 6,500원이었는데 대체로 이 공모가 위에서 흐름 나타냅니다. 요즘에 8,000원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골프존 유원홀딩스도 볼게요. 약간 엉덩이가 무겁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 근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뭐 대주주가 지분이 블록딜로 한 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200만 주가 지난달에 한번 돌아갔고요. 또 어제 엊그제 200만 주가 추가적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원래 한 400만 주 정도 돌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2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두 번 해서 거의 다 돌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스카운트해서 나갔던 물량이기 때문에 기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상당한 물량이 나왔고 오늘도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주 정도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물량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소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8,000원 초반 수준, 7,000원 후반 수준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스트라이크 존이 오픈을 했습니다. 강남 지점이 오픈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9,000원까지 올랐었는데 블락딜로 인해서 좀 하락한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소급적인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아진산업이 저 PER주라면은 본 주식 골프존 유원홀딩스 같으면 저 PBR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이 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PBR이 한 배 미만이네요. 한 0.6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방금 전에 뭐 대부분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나 싶은데요. 일단은 뭐 화장품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좀 시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금 업황은 견조했다. 업황은 건재함을 좀 과시하는 좀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 실적이 발표될 5월 달쯤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어차피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화장품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도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좀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가격은 잘 안 여쭤보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업사이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은 1차는 95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5월 달쯤에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다시 신고가인 100만 원대를 돌파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아진산업 이 새내기주입니다. 지난해 말쯤에 신규 상장한 선수인데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골프존 유원홀딩스, LG 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뭐 중국에서도 찬바람 부는데 우리 선수들 잘 버텼으니까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또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